근데 장기 구조 불황이 오면은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이대로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이 65세 이상 할머니가 돼요. 그 다음에요, 2040년 이후가 되면은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이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너무 빨리 진행이 된다고 저 난리를 쳤는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 가라 26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그런데요, 몇 년 전에 징비록이라는 KBS 주말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 상황과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그 풍신수길이 미친 자식은 조선을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혔을까. 제가요, 일본의 사카이야 다이치라고 경제기획청 장관도 하고요, 경제평론가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지금 세상 떴는데 이분이 1991년도에 조직의 성쇠라는 책을 썼어요. 조직이 성장할 때, 저성장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런 걸 쓴 책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책이 중요한 거냐면 우리 불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환적인 불황과 이 장기 구조 불황이 있는 거예요. 순환적인 불황은 한 3년쯤 나쁘다가 다시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는요, 월급쟁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만 안 잘리면 돼. 사장 눈에 안 띄면 돼. 안 잘리면. 근데요, 그러면 좋은 세상이 오니까. 근데 장기 구조 불황이 오면은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게. 그런데요, 그래서 그때 이런 책을 썼는데 제가 지금 우리가 이런 책을 읽어야 될 때가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관심을 갖고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징비록이라는 그 책 안에 임진왜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1592년 임진왜란, 그 직전 100년 동안 일본이 전국시대였거든요. 전국시대라는 게 뭐냐, 우리 말하면 삼국시대. 전국에 100몇십 명 영주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요, 풍신수길이 뒤를 따라다니는 놈들은 매년 고상장하는 거예요. 왜? 싸워서 땅 뺏으면 나눠주고, 땅 뺏으면 나눠주고. 예를 들어서요, 거기 풍신수리가 죽고 그 아들에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한 놈이 있어요. 이름이 이시다 미스날이라고. 이놈은 25살에 영주가 됐어요. 그때 영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이야. 영주가 되면요, 그때는 녹봉을 받아요. 땅을 받아요. 땅을 8만 가마니, 쌀을 4만 석을 생산해 주던 땅을 이제 영주가 됐으니까 녹봉으로 받아요. 그러면 4만 석을 가지면 그 쌀로 가신, 쫄병을 1200명을 쓸 수 있대요. 근데 이미 500명의 쫄병이 있었어요. 이게 700명을 스카우트해야 돼. 출세했으니까. 한 달쯤 지나가지고 이 풍신수리가 이신나 미스나리를 불러가지고, 야, 한 달 됐는데 너 그동안에 가신, 너 영주가 됐으니까 가신 쫄병 좀 스카우트 해야지. 몇 명이나 스카우트 했냐? 그러니까 1명 했습니다. 야, 이놈아, 한 달이나 됐는데 아직도 1명밖에 못해서. 그게 누군데? 이름이 시마사콘. 삼국지로 말하면 제갈공명 같은, 나이도 저보다 많고 유능하니까 다른 영주들이 서로 스카우트하려는 당대의 명사를 했다는 거예요. 풍신술에 놀래가지고, 아니, 너 같은 애숭이 초짜 영주가 어떻게 그런 거물을 스카우트했지? 그러면 네가 받은 4만 석 중에서 그 시마사콘한테는 얼마를 줬냐? 지가 받은 녹봉을 나눠주거든요. 예, 4만 석 중에서 2만 석을 뚝 잘라줬습니다. 풍신수리가 놀래가지고요, 세상에 영주하고 가신하고 녹봉이 똑같은 놈 처음 봤네? 그러니까 이시다 미스나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지요, 시마사콘이 유능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써서 제가 2, 3년 내에 제 녹봉이 10만 석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뭐 그 사람은 2만 석, 나는 8만 석. 괜찮아요. 이게 바로 고성장이에요.
저는 옛날에요. 40년 넘었는데 신혼초에 회사 노조에서 월 3부, 월 3% 이자 주고 연 36% 이자 주고 돈 빌려서 집 산 일이 있어요. 3원 올라가니까 지금 그러면 환장은 미친 거죠, 그거는. 그게 고성장 시대예요. 근데요, 일본을 통일해 버리니까 졸지에 뺏을 땅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 0%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100년 동안 전쟁만 한 놈들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대책을 세워야 돼요. 회사에 불황이 오면 사장님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야, 팔아먹을 물건 좀 찾아봐. 신상품 개발.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 신상품이 뭐냐? 조선과 중국과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 해결하자. 근데 조선과 중국이 외놈들하고 무역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자. 신시장 개척. 땅은 일본만 있어? 조선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100년 동안 전쟁만 한 놈들이니까 전쟁의 노하우는 끝내주는 놈들이거든요. 그때 그 놈들은 사격수로 훈련하더라니요. 엎드려 쏴 앉아 쏴. 우리 활 쏘고 있는데 그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뺏지도 못하고 7년 동안 고생만 하다 돌아갔지요. 풍신수리가 죽고 그 아들이 물려받았다가 그 유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한테 망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시 일본을 재통일해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일본의 무사 사무라이들로부터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을 뽑아버리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남자분들이요, 옛날 논산훈련소 입소하면 오합지졸이잖아요. 군기도 없고. 군기 잡으려면 어떡하죠? 조교가 나와서 너 나와. 한 두 놈을 패버리면 그냥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기 측근 중에서 수염 기르고 폼 잡는 놈, 대문도 세우고 폼 잡는 놈,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로 날뛰는 놈 몇 놈을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사 사무라이들이 그걸 보면서 야, 나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로 날뛰면 나는 죽는구나. 그때부터 일본의 무사 사무라이들이 내면으로 성숙된 거예요. 교양, 인격 수양, 근명 중실. 그리고요, 저성장 시대에는 뭐든지 한 가지 확실하게 할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몇 년 앞서서 전문가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또 당했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애들 교육 문제, 결혼 문제, 자기 여러 가지 이거를 180도 바꿔야 돼요. 지난 3, 4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 비용, 경조사, 앞으로 작심하고 이거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 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요,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